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새로 구매한 갤럭시 S26 울트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배송받아서 한 8시간 잠깐 사용해본 첫인상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일단 제가 기존에 쓰던 게 갤럭시 S24 울트라였고요. 바로 전작인 S25 울트라는 당시에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안 했는데 재수없게도 가격이 26 울트라 때 더 올라서 더 비싸게 샀네요.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그게 기술적으로 좋아요. 잘 만들었고 좋긴 한데 제가 필요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나머지 기능들 뭐 AI 관련 기능들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되니까 그냥 25 울트라 샀으면 올해까지도 잘 썼을 텐데 제가 24 울트라 쓰다가 조금 버벅이고 배터리도 광탈하고 2년 정도 썼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성능 저하 패치를 한 건지 잠수함 패치를 한 건지 몰래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말도 안 되게 갑자기 S26 출시 시기 맞춰서 배터리 효율도 뚝 떨어지고 카메라도 느리면서 버벅거리고 그러길래 이제 S26 울트라 이번에 바꾸기로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S26 울트라 비싸게 샀다. 그러고 25대도 요 모서리 부분은 이미 완만한 곡선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제가 25 울트라를 안 사가지고 기억이 안 났던 건데 25 울트라도 완만한 곡선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기기 S24 울트라는 이제 각진 모서리로 되어 있는데 요 완만하게 곡선으로 처리된 옆면 아직은 좀 낯설긴 한데 익숙해지겠죠. 근데 후면은 상관이 없는데 정면이 조금 많이 낯선 게 여기 보면 상단에 빈틈이 생겨요. 보통 이런 시계, 아이콘, 와이파이 표시, 배터리 양 이게 최상단까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위에 빈틈이 생기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빈틈이 생기는 게 뭐가 문제냐 생각할 수 있는데 위에가 빈틈이 생기면서 그 아래 화면을 더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더 늘어나 있어야 할 화면이 그러니까 좀 더 화면이 길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화면을 좀 잡아먹는다, 낭비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S24 울트라 때는 그냥 직각으로 돼 있으니까 최상단으로 올려도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면 디스플레이, 카메라 영역 들어가 보면 카메라 영역 표시, 카메라 영역 감추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정을 눌러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고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자동이 아니라 전부 다 카메라 영역 표시 요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카메라 부분 상관없이 위까지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립니다. 제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기본 상태가 알아서 설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넷플릭스는 이제 영상 관련이다 보니까 카메라 영역 표시로 되어 있는데 전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지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다 해놨어요. 좀 성가시네요. 그러면 최소한 뭐 영상 관련한 거는 다 카메라 영역 표시 좀 자주 쓰는 앱들은 그렇게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불편하게 이걸 다 수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많이 번거롭네요. 큰 화면, 시원한 화면이 중요하고 좀 자주 쓰는 앱들은 수동으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제가 기존에 쓰던 갤럭시 S24 울트라가 230g이 좀 넘었어요. 꽤나 무거웠는데 S25 울트라 때도 좀 많이 가벼워졌죠. 25 울트라가 218g인가 17g인가 정도 됐고 이번에 나온 S26 울트라가 214g 상당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쓰던 거에 비하면 약 15g 정도 가벼워졌는데 체감이 저는 좀 되더라고요. 15g 정도 손으로 들어서 느낌이 오나 싶었는데 소재, 재질, 손에 만지는 질감 이런 거의 차이 때문에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저는 15g 차이가 조금 느껴졌어요. 괜찮게 느껴졌고 무게로 재보기도 했고요. 확실히 그런 게 가벼워진 게 좋긴 합니다. 안타까운 건 가벼워지면서 얇아지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카툭튀가 좀 심해졌다는 거. 카툭튀는 계속 여기저기 얘기하긴 할 텐데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확실히. 스마트 스위치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컴퓨터에 스마트 스위치 프로그램 깔아서 기존에 쓰던 S24 울트라를 컴퓨터에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산 S26 울트라에 복원을 했는데 스마트 스위치 프로그램 자체는 좋아요. 백업 잘 되고 복원 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어요.
새 폰을 사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겪을 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앱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차라리 새 폰에 직접 앱을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고 새로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물론 귀찮아서 딸깍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스마트 스위치 하나로 백업 복원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딸깍으로 편하게 백업과 복원하더라도 결국에는 새 폰에서 로그인 새로 하고 인증 새로 하고 OTP 2차 인증 또 새로 하고 그런 인증 과정에서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적고 문자로 6자리 인증번호 받고 또 인증하고 그걸 여러 차례 아주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앱들 네이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쪽은 이제 2차 인증도 있고 네이버, 구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 다 2차 인증이 있고 그러면서 또 인증, OTP, 보안 문자 이런 걸로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은행, 금융, 결제 이쪽은 또 인증해야 되고 정말 인증하고 그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보안상 당연히 누군가 폰을 복제해서 악용할 우려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는 건 좋아요.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내가 불편한 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문제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마트 스위치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백업 복원 잘 돼도 결국에는 새 폰을 설정하는 데는 초기 설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 정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앱 개수도 많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처리를 했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통화 내역이나 문자, 시스템 설정 같은 거는 이제 백업 복원을 하더라도 앱은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이전 폰 한쪽에 두고 새 폰 한쪽에 두고 보면서 이 앱 깔아야 되지 하면 이 앱이 1번 앱 그거를 새 폰에 설치하고 로그인까지 하고 로그인 잘 된 걸 확인한 다음에 기존 폰에서 지우면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지우면 확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새 폰에서 로그인이 되는 걸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기존 거에서 지우면 돼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제가 24 울트라에서 백업해서 복원한 앱들 중에 예를 들어 한 60개 정도 된다면 그 중에 한 3개 정도는 오류가 나더라고요. 아예 앱이 켜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업 복원이 프로그램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새 폰에 최적화가 안 되어 있거나 호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프로그램을 폴더째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니까 새 폰에서 제대로 구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우고 새로 깐 앱이 한 3개 정도 돼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 스위치도 완벽하지 않다. 결국에는 새 폰을 사서 설정할 거면 앱은 수동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덤으로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새 폰을 샀으면 새 폰의 기분을 좀 내야 돼요. 새 폰을 사자마자 스마트 스위치로 모든 앱, 모든 설정 다 백업해서 복원해버리면 홈 화면에 배경화면, 내가 설정해둔 이미지, 배경화면, 잠금화면 다 백업해서 복원해버리면 기존 폰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 폰 느낌이 좀 줄어드는 거죠. 새 폰의 기분, 그 분위기를 즐기려면 하나하나 설정해가는 그 시간도 그 새 폰을 샀다는 그런 약간 설렘, 뭐 기분 내는 사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것도 새 폰을 사는 즐거움 그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스마트 스위치 좋긴 한데 장단점이 있어요. 새 폰을 사는 사람들은 다들 한 번씩 겪을 거고 저는 갤럭시 S21, 22, 23, 24 4번을 연달아 사면서 겪어봤더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굳은 살이 배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막 4년 5년 만에 스마트폰 바꾸시는 분들은 이 과정 정말 피곤하고 정말 짜증날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아주 비싼 스마트폰 샀는데 이런 오랜 시간 하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보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얘기. 제가 벤치마크 영상은 따로 찍어놨는데 벤치마크 확실히 성능 좋게 나오더라고요. 새 폰 제가 직접 만지면서 겪은 거는 당연히 빠릿빠릿하죠. 이제 막 초기 설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빠릿빠릿하고 벤치마크 돌려보니까 제가 기존에 쓰던 S24 울트라보다 점수도 잘 나오고 표기상
수치가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외에는 이제 실사용하면서 좀 더 만져봐야겠고, 아직 8시간 만져본 걸로는 벤치마크 성능 정도 그냥 수치 잘 나온다, 수치가 아주 잘 나온다, 성능 향상이 벤치마크 숫자로는 잘 보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단체 소송 걸렸을 때처럼 애플이나 삼성이나 똑같이 고의로 성능 저하시켜서 새 폰 사게 만드는 그런 상황처럼 지금 이상하게 멀쩡하게 성능 좋던 S24 울트라가 갑자기 요 한두 달 사이에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수상하고 의심스럽긴 한데, 제가 뭐 증거를 내밀 수 있는 뭐 그런 조사 능력, 기술적인 능력은 없고요. 그냥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배터리 효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카메라 버벅이고 각종 앱들도 버벅였다. 갑자기 요 한두 달 사이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새 폰이니까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죠. 이런 성능 체감이 확 되게 하려고 예전에 실제로 걸렸던 그 애플이나 삼성이 했던 성능 저하, 그런 걸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제가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만져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렇게 갑자기 성능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으로 카메라 차이. 카메라 이번에 뭐 조리개 값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저 같은 일반인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고, 굳이 차이를 얘기하자면 카메라 근접 촬영이 상당히 불편해졌는데 초점이 안 맞아요. 예전에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엔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면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초점을 못 잡죠? 이걸 찍으려면 한참 멀어져야 돼요. 지금 이만큼 지금 거리를 한참 띄워서 보니까 이제서야 초점을 잡죠. 이게 커뮤니티 보니까 설명이 뭐 이것저것 있던데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뭐 카메라가 조금씩 달라져서 초점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 2배 줌을 했어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초점을 못 잡아요. 따로 눌러줘도 전혀 못 잡아요. 그래서 거리를 좀 많이 띄워주면 이제서야 초점을 잡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여기 근접 초점 향상, 이걸 켜야 돼요. 예전엔 이걸 켜면 당연히 좋은 기능 같은데 왜 안 켜?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켜면 동영상 촬영할 때 초점을 못 잡고 자꾸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어요. 그 조명 받는 거에 따라서 막 그럴 때가 있어서 저는 보통 끄고 썼는데, 이제는 또 한동안 켜고 써야겠네요. 이제 근접 초점 향상을 켜면 가까이서도 이제 근접 촬영 된다, 이겁니다. 만약 이걸 끄면 초점을 아예 못 잡아요. 뿌얘지죠? 제가 모자이크 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뿌얘진 거고, 이걸 멀리서 찍어야 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걸 왜 멀리서 찍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장 해결하려면 근접 초점 향상을 켜야 된다. 예. 이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그 외에 동영상이나 카메라나 뭐 빠릿빠릿하고 잘 찍히고 좋아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수평 고정 슈퍼스테디 뭐 그런 거 좋겠고, 사진에서 여기 보면 23메가 2400만 화소 촬영이 있는데, 요거를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에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어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이게 굿락에서 다운받으면 되는 거고, 설정에서 보면 고해상도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24메가픽셀 2400만 화소 해상도로 촬영을 할 수 있고, 사진 모드에서 이제 옵션 추가하는 거고요. 근데 웃긴 게, 제가 분명히 2400만 화소 설정을 해놓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종료를 합니다. 다시 켜요. 그러면 다시 제일 기본인 1200만 화소로 돌아가 있어요. 왜 설정 저장이 안 되죠? 왜 설정을 저장 안 해주냐고요. 짜증나게. 왜 그럴까요? 설정 유지, 카메라 모드 설정, 카메라를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해도 마지막에 사용했던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 기능을 켜고 다시 해볼게요. 필터는 상관없으니까, 필터는 잘 안 쓰니까 그냥 꺼버릴게요. 그러면 카메라를 다시 켜서 1200만 화소에서 2400만 화소 설정을 해놓고 뒤로 가기로 나갔다가 다시 켜면 그래도 설정은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아니 옵션은 잘 만들어 놓고 왜 이걸 매번 누르게 했을까요? 이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화소는 더 좋게, 그러니까 더 좋은 화질로 찍으면서 용량은 별로 차이가 없대요. 제가 뭐 2억 화소 좋은 거 모르겠어요. 5천만 화소 좋죠. 좋은데 셔터 스피드랄까? 빠릿빠릿하게 착착착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찍으려면 1200만 화소로 찍어야 되고 줌도 달라요. 1200만 화소는 줌이 기본 10배 줌까지 되고 그 다음에 30배, 100배까지 쭉 되죠. 그 다음에 5천만 화소는 10배까지밖에 없어요. 강제로 늘려도 10배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줌 잘 땡기려면, 줌을 좀 많이 땡기려면 1200만원 화소 이걸로 찍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2억 화소도 마찬가지예요. 화질 좋고 잘 나오죠. 좋은데 줌이 최대 10배. 이건 심지어 버튼도 안 만들어 놨네요. 2억 화소는 옆에 기본 버튼이 없네요. 따로 만져야 그때 줌이 나오고 좋은 건 좋은 건데 용량도 너무 크고 잘 안 쓰는 기능이에요. 2억 화소. 그래서 1200만 화소 쓰다가 이 2400만 화소 이걸로 찍으면 좋다길래 바꾸려고 하는데 이 설정 저장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빠른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뭐 이것저것 추가된 게 있는데 너무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것저것 설정이 많이 늘어나서 되게 좋긴 하겠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 부분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삼성의 정품 AR 필름, 요거 2장에 약 2만원, 저는 19,8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안에 2장이 들었어요. 2장 중 하나를 붙였고 이전에도 S24 울트라에 AR 필름, 반사방지 필름 붙여서 잘 쓰고 있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서 이번에도 부착을 했고요. 지문이 좀 묻어서 좀 닦고 갈게요. 이 AR 필름이 정말 좋긴 한데 단점이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좀 여기저기 긁혀서 코팅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6개월 정도면 완전히 망가져서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정도고 저는 돈 아까워서 안 바꿨지만 진짜 많이 망가져요. 필름이. 일반 강화 유리 필름 그런 거에 비해서 일반 지문 방지 필름 그런 거에 비해서 이 AR 필름은 상당히 잘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튼튼한 아예 진짜 강화 유리로 된 AR 필름을 좀 사서 써볼까 하는데 검색해보니까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좋은 건. 그래서 다시 이 삼성 정품의 AR 필름 얘기를 해보자면 이전에 S24 울트라는 모서리가 각진 부분이면서 옆에 테두리에 공간이 조금씩 남았어요. 공간이 좀 남았는데 이번 필름은 곡면으로 잘 완만하게 잘 꺾여서 잘 깎여 있으면서도 테두리가 거의 없이 필름이 끝까지 다 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면 좋은가 싶은데 필름의 이전 거는 여백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서 티가 날 정도였는데 S26 울트라 요거는 필름이 진짜 딱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잘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주 만족합니다. 만족스럽고 그리고 조명으로 좀 이렇게 비춰봐도 반사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확실히 24 울트라 때 제가 실제로 체감한 거는 그때 반사 방지가 가장 좋았고 지금 생폰일 때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그것 때문에 반사 방지가 조금 줄어들었다, 약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필요가 없고 지난 15년 동안 스마트폰 쓰면서 필요 없던 기능이라 안 써도 되는 기능이라 사실 필요가 없고 그걸 넣을 바에 차라리 반사 방지 코팅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는 좋을 거고 그 기술 자체는 뛰어나고 뭐 대단한 거긴 한데 저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가 안 쓸 기능이니까 뭐 그렇단 얘기고 다음으로 카메라 부분 얘기를 좀 다시 하자면 이게 좀 되게 도돌이표처럼 똑같이 또 얘기하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을 가볍고 얇게 만드느라 전체적으로는 얇아졌지만 카메라 쪽은 두껍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걸 알면서도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바닥에 놓으면 균형이 안 맞아요. 덜 그럭거리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면 최소한 위쪽에 일자로 만들면 되잖아요. 위쪽에 일자로 만들면 최소한 내려놨을 때 덜컹거리진 않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다른 중국산 스마트폰이랑 디자인 비슷해지니까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기분도 나쁘고 그럴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바꿀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디자인적인 완성도, 디자인적인 안정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카툭티를 없앨 수 없는 건 인정하지만 그럴 거면 스마트폰의 균형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나. 스마트폰의 균형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큰 카메라 3개 일자로 놓고 요 아래 카메라랑 플래시 또 그 아래 놓고 그러면 최소한 균형은 맞잖아요. 그죠? 균형은 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케이스들도 당연히 케이스도 스마트폰이 얇을 만큼 당연히 얇아야겠죠? 케이스만 두껍게 만들면 그러면 괜히 두꺼워지고 쥐는데 느낌 달라지고 불편해지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도 카툭티는 상당히 좀 심한 편이고 케이스를 씌워도 살짝의 덜컹거림 그나마 케이스 때문에 심하진 않아요. 막 덜그럭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균형이 살짝은 안 맞는 게 있다. 케이스를 씌워도. 근데 이 부분은 스마트폰이 가벼워졌으니까 날렵해졌으니까 얇아졌으니까 좀 참아야 되는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그래도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결하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요 원 플러스 원 맥세이프 케이스 카툭티를 많이 보호하는 것 같긴 한데 요 큰 카메라 3개 이쪽에 너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케이스가 튀어나와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너무 튀어나오면 카메라 렌즈, 광각, 초광각 이거 할 때 화각을 이렇게 막 옆에 테두리를 가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초광각으로 찍었을 때 카메라 근처에 뭔가 있으면 이게 걸리거든요. 시야에 걸려서 이 케이스를 더 튀어나오게 카메라를 더 보호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카툭티를 못 잡을 거면 케이스가 카툭티를 보호해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케이스라고 마냥 커질 수만은 없잖아요. 아무리 카메라가 튀어나왔다고 해도 카메라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가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커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들을 찾아보면 아예 덮개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덮개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 또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예전에 한번 썼다가 더 이상 안 썼는데 정말 카메라 파손이 걱정되거나 좀 험하게 쓰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험하게 쓰는 분들은 그렇게 아예 슬라이드 혹은 뭐 이렇게 경칩 문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뭐 그런 케이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번에 뭐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한번 검색해 보려고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케이스 하나가 10만원씩 하더라고요. 10만 4천원, 10만 8천원 막 이러던데 가격 보고 바로 뒤로 돌아 나오려다가 그래도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싶어서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케이스가 전부 다 품절이라고 떠요. 케이스티파이 S26 울트라는요. 아니 그래 품절인 건 알겠어. 인기가 많아서 팔렸든 아직 입고가 안 됐든 알겠는데 둘러보는데 케이스티파이는 품절됐다고 하면서 제품 디자인도 안 보여줘요. 아니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앞면, 옆면, 뒷면 케이스를 보여줘야지 구경을 하고 나중에 기다리다가 살 거 아니에요. 물론 전 안 살 거지만 아니 품절됐다고 하면서 아예 이미지가 없어요. 뭐야?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아니면 아직 제품 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일단 올려놓은 건가? 어떤 경우든 간에 케이스티파이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라도 저는 돈 벌어도 아마 안 살 거예요. 케이스티파이는. 아니 돈 주고 사는 소비자를 왜 불편하게 해요? 돈 쓴 만큼 더 편해야 되고 보기 편해야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제품 판매 페이지 둘러보기 편해야 되고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 회사 제품을 왜 사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케이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는 갤럭시 워치 제가 이전에 쓰던 갤럭시 S24 울트라에 연결해서 쓰던 갤럭시 워치 울트라고 이거를 새 폰인 S26 울트라에 이제 연결 새로 했어요. 이전 걸 연결 해지하고 연결 새로 해서 분명히 데이터 자체는 호환이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죠? 이걸 한번 꺼볼게요. 블루투스 연결을 끄면 시계 재설정이라면서 알림이 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와요. 연결 해제 및 재설정하여 시계를 휴대전화와 다시 페어링하세요. 아니 이미 S26 울트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연결 다시 하래요. 그러니까 뭔가 꼬인 거죠, 연결이. 그러니까 이걸 초기화를 하고 다시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뜨길래 그냥 연결 자체만 해제하고 다시 연결해 봤어요. 초기화는 안 하고. 근데도 이게 떠요, 계속 메시지가. 그러니까 연결 오류가 생긴 거죠. 뭔가 중간에 프로그램이 꼬인 거예요. 이게 짜증이 나는 게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전 거에서 새 폰으로 옮기려면 아예 자동으로 스마트워치가 초기화되고 갤럭시 워치가 초기화되고 새 폰에 연결하면 그때 기존에 백업해놨던 거 복원되고 그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기화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연결 해제하고 새 폰에 연결하면 돼요. 연동이 되는데 이런 오류, 그렇게 연결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 이것 때문에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도 새 폰을 산 대가랄까? 이런 경험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네요. 그리고 S26 울트라부터 기본 탑재되는 원 UI 8.5 버전 인터페이스 관련해서는 너무 자잘하고 내용이 많아서 지금 여기 다 담기는 좀 어렵겠고요. 아이콘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 보면 자체 내부의 디자인이랄까? 정확히는 폰트나 알림음 이런 게 소소하게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좀 그렇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길게 쓰면서 나중에 따로 기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구매한 갤럭시 S26 울트라 첫인상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싶었는데도 할 말은 좀 있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게 나왔는데 적당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인상 갤럭시 S26 울트라 내돈내산 구매해서 수령하고 한 8시간 써본, 케이스 끼우고 필름까지 붙인 8시간 정도 써본 후기 첫인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